예, 오늘 장 많이 빠졌습니다. 장 상황부터 좀 여의도를 연결해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. 오늘도 현대차 투자증권 노근창 센터장 전화 연결됐습니다.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예, 오늘도 많이 빠져서 일단 오늘 상황부터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시면요. 예, 전일 미국 특히 다우, S&P 다 많이 2에서 3% 하락하면서 코스피 예. 오늘 장중에 어쨌든 급락을 했다가 다행히 종가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해서 오늘 사실 지금 현재 상해 증시 이제 좀 있으면 마칠 건데 상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소폭 이제 보합권인데 한국 시장만 오히려 중국보다도 더 많이 빠지는 좀 특이한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. 뭐 혹시 내일은 또 기술적 반등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 올 들어 예. 지수가 오늘까지 해서 20% 이상 빠졌다면서요. 이렇게 되면 예. 이른바 약세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? 예, 일단은 지수가 작년에 반도체 덕택에 박스권 타입에서 이제 좀 강세장이었다면 올해는 다시 여러 가지 재반 여건 때문에 어쨌든 20%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또 어쨌든 낮아진 박스권을 재차 다시 이탈하는 그런 약세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예.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 오늘도 3천억 넘게 팔았고 이달 들어서만 4조 원 이상 팔았고 또 최근 6거래일째 순매도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근데 사실 외국인 매도는 이제 연말로 다가갈수록 이제 일부 캐치펀드 같은 경우 클로징하는 물량도 있고 지금 월 기준으로 4조라고 해도 그게 정말 경제 위기를 우려해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에서 20조씩 파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예. 일단은 아직은 외국인 매도를 정말 그 글로벌 증시에 본격적인 이제 어쨌든 침체로 그거를 대변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예. 지금 가장 큰 하락 원인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이제 모든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도는 지금까지는 버틸만 하지만 추가적인 매도 규모는 현재로서는 확신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특히 내년에는 MSCI 특히 이머징 쪽에 좀 변화가 있어서 한국 주식보다는 중국이랑 중남미 쪽으로 조금 리밸런싱이 될 것 같습니다. 그것도 외국인 수급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. 그 중남미 쪽으로 리밸런스 된다는 말씀은 우리 쪽에서 주식을 빼서 아르헨티나가 그쪽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? 예, 아르헨티나가 MSCI 이머징에 이제 포함이 되고 또 상해 A 증시 이런 쪽도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그런 기계적인 매도가 2019년에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다만 기본적인 물량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예를 들어서 의미 있는 매도는 아직까지 현재의 매도 규모로는 그렇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수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 좀 많은 분들이 2000선 유지할 수 있겠냐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.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? 사실 2000선을 유지하냐 아니면 2000선을 깨고 내려가서 빨리 복원하냐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. 사실 시장이라는 게 지수라는 게 강하게 어느 순간에 이제 매도세가 나오면 2000선을 깨질 수도 있겠죠. 그렇죠. 다만 펀더멘탈 이상이 없다면 2000선을 빨리 회복할 거고 저희가 봤을 때는 2000선을 빨리 회복할 정도의 펀더멘탈과 체력은 여전히 되는 것 같고요. 사실은 이게 글로벌 경제 위기로 가고 우리가 몰랐던 불확실성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연결고리가 다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서 나온 거고 무역 분쟁 때문에 관세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또 금리를 올려야 되고 거기다가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빠진 거는 이제 실물에 그게 영향을 줘서 기업들 실적이 다 우려가 부각이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번에 하락의 가장 근원이 되는 미중 무역 분쟁이 좀 봉합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또 강하게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2000선의 의미보다는 2000선 이상이 현재 펀더멘탈에서는 오히려 더 맞는 지수대다. 그렇게 저희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혹시라도 장중 2000선이 무너지더라도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패닉에 빠지실 필요는 없다.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? 예, 저희는 매도도 매수도 굳이 일시적으로 하더라도 같이 동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 얘기를 좀 살짝 해보면 좋겠는데 지금부터 물론 시작입니다만 긍정적으로 앞으로 시장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, 그다음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부분 각각 좀 요약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지금 가장 긍정적인 거는 주식시장에서 제일 좋은 게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밸류에이션도 되게 중요한데요. 지금은 PBR로 봤을 때 코스피 자체가 이제 0.9배이기 때문에 무지 싸다는 게 제일 긍정적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 이기가 실질적으로 매크로상의 시스템이기보다는 무역 분쟁에서 생긴 좀 약간은 충분히 어느 정도 봉합될 수 있는 이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해소되면 또 바로 반등이 되는 그게 긍정적인 포인트일 것 같고요.
부정적인 거는 한국 시장이 그렇지만 밸류에이션 매력을 제외하고는 시장을 이끌 주도주가 올해 연말까지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. 예를 들면 우리 상반기까지는 반도체가 주도주 역할을 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그 역할을 했다면 올해 예. 연말까지는 특별한 주도주가 없다는 것, 새로운 주도주 탄생을 기다려야 된다는 게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부정적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개인 투자자분들 아마 오늘 장까지 보시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오늘 저희가 기간별 투자 주체별 매수 동향을 보니까 코스피, 코스닥 전부 다 개인이 다 팔았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급락장에서 특히 이미 손절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놓친 상태에서 같이 동반해서 투매에 참여하기보다는 지금 순간에서는 좀 냉정하게 현재 펀더멘탈에 대한 점검을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현대차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노근창 센터장이었습니다. 자, 이제 계속해서 이 상황을 조금 더 펼쳐서 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. 김대호 박사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